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 이분의 사주를 한번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지난주에 12월 14일이죠. 지난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친위 쿠데타의 상황이 다 끝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이 한덕수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또 다른 복병을 만나서 전국이 그렇게 순조롭게 굴러가지 않고 있고, 또 내란범들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법적 처리 이런 것들이 다소 이 특검법도 지연되고 있고 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행위가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나왔어요. 국회가 의결해서 보내는 법안 6개의 법안을 무더기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굉장히 하지 말아야 될 어떤 너무 과도하게 지나치긴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전국이 굉장히 냉각되고, 또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많은 국민들이 한덕수 이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켜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매우 비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 한덕수 총리의 사주를 오늘 한번 풀어봄으로써 과연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될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이 한덕수 총리는 제가 이 시주를 모릅니다. 시주를 몰라서 임의로 이렇게 의뢰시다 이렇게 이제 넣어놨어요. 제가 임의로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주가 총리를 두 번이나 어쨌든 했고요. 뭐 일생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무난하게 일생을 살아온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여기에 시주에 올 수 있는 글자가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는데, 이 사주는 이제 일주가 기축일주이기 때문에 그날의 자신은 이제 갑자시에서부터 시작하죠. 갑자, 을주, 병인, 정묘 이렇게 이제 쭉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올 수 있는 글자가 아주 제한되는데, 이제 총리를 두 번씩이나 하고 또 일생 뭐 그 큰 무리 없이 이제 잘 먹고 잘 살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부귀한 격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세속의 의미에서는. 그렇다면 여기 올 수 있는 글자가 뭐냐 했을 때, 간목은 시간의 간목은 절대로 올 수가 없는 글자예요. 그런 게 오면 아주 이제 빈천해지기가 쉽거든요. 그 다음에 병이라든가 병이라는 글자도 오면은 안 되고, 정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갑이나 병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정은 시간에 여기 정화가 올 수가 있어요. 이거 와도 가능한 글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글자는 이제 그 임신 계유, 그러니까 임신시나 계유시니까 오후 한 3시 반에서부터 저녁에 얼마입니까? 유시니까 저녁 7시 반까지인가요? 저녁 7시 반까지 요 시간대, 그러니까 임신시나 계유식, 그러니까 여기에 임신이나 계유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신이나 계유가 오게 되면은 이 관료,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성공하기는 쉽지가 않고, 그보다는 어떤 장사꾼이나 사업가로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서, 가장 시주에 와서 바람직하게 이 사람이 일생 살아온 것을 거꾸로 제가 여기 역산을 해서 이렇게 맞춰 봤을 때
임신이나 계유시보다는 어쨌든 시간에 을목이 오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을해시가 될 수 있고 을축시가 될 수가 있어요. 새벽 시간이죠. 을해나 을축시가 여기에 시주에 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을해시라고 일단 편의로 임의로 이렇게 두고 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일생을 관련돼서 이것을 대입해서 역산으로 한번 해봤고요. 또 이 사람의 전반적인 살아오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로 짐작해서 의뢰시 이를 두었습니다. 의뢰시도 괜찮고 을축시도 괜찮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임의로 의뢰시로 두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사주가 5월의 기토인데 5 중에 있는 지장간 기토가 연간에 이렇게 투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월급격이 됩니다. 격국으로는 월급격이 천간의 상관과 편관을 보고 있어서 이게 이제 을경합을 하니까 월급격의 상관합살로서 매우 부귀한 아주 잘 성격된 그런 부귀격의 사주가 됐죠. 원사주는 아주 모범스럽고 나무랄 데 없이 깔끔하게 잘 성격된 구조다. 만약에 을해시 또는 을축시라면 을해시도 그럴 수 있고 을축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변수가 새벽 시간에 태어났으면 을축시가 되고 저녁에 태어났으면 을해시가 되는데 을해든 을축이든 아주 월급격이 상관합살격으로 성격이 돼서 아주 부귀한 격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을 이제 볼 것 같으면은 어떻게 구조가 되느냐. 지금 현재 뭐 과거에 지나온 이 대운을 짚으면서 과거사를 지금 오늘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를 볼 것 같으면 개해대운 갑진년에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개해대운은 나쁘지가 않아요. 일간이 매우 신강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갑진년은 오게 되면은 이제 이 기토 월급 기토가 갑목을 이렇게 갑기합으로 묶어버리는 그런 구조가 돼서 폐운입니다. 그러니까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의 운이죠. 그래서 이분이 사실 대안이 없어서 그랬지 여름에 이미 한번 이제 총리 바꾼다는 게 있었는데 뭐 후속 인물을 윤석열 정부가 워낙 이렇게 엉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후속 총리를 구할 수가 없었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게 됐는데 어쨌든 갑진년은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은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고 지금 원사주가 이렇게 을경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운의 개해대운 갑진년이 되면 또 갑목이 와서 이렇게 갑기합을 함으로써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통 몰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몰관의 현상이 있어서 자리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지에서도 또 형충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달이 지금 이분 사주가 이제 병자월이고 다음 달은 이제 정축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축월 내년 1월이죠. 양력으로 2025년 1월 말 그러니까 2월 한 5일쯤 입춘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갑진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진년 병자월 정축월 이렇게 봤을 때 병자월 같은 경우에는 이 병화가 와서 오는데 이제 대운에서 개수가 있고 또 지지로도 병자월이면은 이제 갑진년에 진토하고 이제 수국을 이룰 수가 있어요. 수국을 이루면은 이제 병화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력화시켜도 그렇고 무력화시키지 못하면은 칠살이 살아나게 돼요. 무력화시켰다고 하면은 그런 수국이 병화를 무력화시켰다 하면은 몰관의 현상이 일어나고 몰관 현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그 평관 칠살
평관 칠사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돼서 재생산을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갑진년에 개대운 갑진년에 병자월은 이분에게 아주 바람직스럽지 않은 그런 운이 되는데, 이제 병자월이라는 게 언제냐 하면은 12월 7일부터 1월 6일까지가 병자월이 돼요, 대체로. 그러니까 1월 1일까지, 그러니까 12월 31일에 병자월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1월 6일 정도, 제가 절기를 보지는 않았어. 그런데 보통 1월 6일 그 소환까지입니다. 소환까지가 12월 대설월이에요. 대설월. 그렇게 되니까 내년 1월 6일까지가 병자월인데, 병자월은 이분에게 그렇게 반갑지 않은 운이 돼요. 그러니까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고 아니면 몰관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자리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분은 지금 양곡법 뭐 이런 거 관련해서 6개 법안을 무더기로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했죠. 이거 사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권한 행사인데 했어요. 어쨌든 했을 때 지금 특검법은 아직 이제 보류를 하고 아직 뭐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는데 이제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사주 구조상으로는 반드시 탄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법안들의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이 될 건데, 이 사람 구조에서도 한덕수 총리의 이 사주 구조에서도 병자월의 탄핵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탄핵이 될 수 있어요.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아주 불안정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은 내년이 뭐 그렇게 편하냐? 내년도 그렇게 편하지 않단 말이에요. 어차피 자리에서 물러나야 돼요. 내년도. 내년은 이제 개대운 을사년이기 때문에 자리를 유지하기가 이제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데, 재생산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지금 벌써 갑진년에도 여러모로 그 좀 망신스러운 어떤 그런 이 운은 이제 주로 이제 명예에 손상이 오는 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순순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서 쫓겨나는 형태로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이게 이제 심각하지는 않은데 형사처벌의 문제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제가 있는 해가 돼요. 금년이. 갑진년이 이 사람한테는 관제가 따라오는 해이기 때문에, 관제라는 거는 이제 관의 재앙이니까 형사 문제입니다. 형사처벌 문제. 실제로 이분은 이제 탄핵이 됐을 때 내란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현재 그런 상태가 있죠.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여차하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지금 우리 나이로 76세인데 마지막이 매우 불명예스럽게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다시 뭐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조금만 실수를 하거나 좀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아마 이럴 때는 이제 납작 엎드리는 게 제일 좋은데, 이런 운에서는 납작 엎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행보가 좀 광폭 행보로 움직이게 되거나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은 탄핵 가능성, 탄핵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주, 이 사주를 제가 시를 모르는 상태에서 간단하게 한번 풀어봤고요. 다시 정리하자면 탄핵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덕수 총리의 상황을 보면은 살아온 과정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 크게 출세한 사람이거든요. 경제부총리를 했고 또 국무총리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끝나자마자 이명박 정부에서 미국 대사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높아봤자 차관이라든가 아니면은 국장급일 거예요. 이런 위치에 있는 총리를 했던 사람이 이런 자리를 얻어가 갔다는 것도 아주 이례적이고, 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또 총리를 이렇게 진영을 넘나들면서 여기저기 가서 총리를 하고 관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매우 시류에 잘 편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인생을 이렇게 빗대서 보자면은 제가 고 옛날 노래죠. 그러니까 고서에 나오는 초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부사의 한 귀절을 인용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어부사는 지금 현재 이게 구런 초나라의 구런이죠. 구런이 쓴 건데 이 구런이 기원전 춘추 전국시대 사람이니까 기원전 4세기 때에 이제 쓴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이제 명나수라는 이제 강에 뛰어들어 가지고 자살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남긴 아주 이제 걸작인데 이 어부사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창낭에 물이 맑으면 각근을 씻고 창낭에 물이 흐리면 발을 씻는다 이런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부사라는 시 속에 그 글 속에 있는 어부가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 했는 말이 아니고. 근데 이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맹자 그러니까 맹자 이루 상편에도 역시 나옵니다. 이루편에 맹자 이루편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뭐 지금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많이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어부사 전체의 어떤 맥락으로서 살펴본다면 일종의 뭐 꼿꼿한 척하고 독야청청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시류에 편성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창낭에 물이 맑으면 각근을 씻고 창낭에 물이 흐르면 발을 씻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시류에 편성하는 거죠. 시류에 절개가 없이 시류에 편성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사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의 모습, 그것이 이제 이 어부사에 나오는 이것이 아닌가. 원문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 모습이 아니고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전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이 한덕수 총리 이런 모습, 그러니까 자신을 가장 관료로서 가장 영광스럽게 키워줬던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의 그거를 벗어 던지고 그보다 한참 계급이 낮은 미국 대사로 간다든가 또 진영이 다른 곳에 가서 또 총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분은 정말로 기회주의자의 삶을 살고 있고 시류에 편성하는 시류 편성을 하는 귀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아무튼 뭐 이렇게 살아나 저렇게 살아나 말년이 사람은 이 말년의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인생에서 뭐 계급을 쓰고 감투를 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신이 돌아온 전체 인생에서 그것이 모욕스러워서는 안 되는데 이분은 오직 감투를 추구하고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정부를 돌면서 이렇게 관료도 잘 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만약에 지금 이분이 납작 엎드리지 않고 눈치를 살피다가 독자적인 어떤 노선을 걷는다면은 반드시 탄핵이 될 것이다. 탄핵의 그 운은 지금 굉장히 불리한 운에 와 있는데 이 운을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이미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로서의 어떤 모욕감으로 보이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행동을 하다가 나오는 건지가 이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분에게 지금 12월 병자월은 결코 반가운 운이 아니고 다음 달인 정축월도 반갑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이제 불리한 운에서는 적극적인 행보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자숙하지 않고 아주 겸손하고 납작 엎드려서 이분이 잘하는 시류에 편성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면은 탄핵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덕수 총리 이분에 대해서 이분의 사주 한덕수 국무총리가 장차 곧 그러니까 뭐 탄핵이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대운과 현재 처해 있는 세운만을 두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주는 제가 임의로 의례시라고 넣었고 의례시도 가능하고 을축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덕수 국무총리 저 탄핵되나요 하는 주제로 오늘 한덕수 총리의 사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